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 앞주에 등기 쪽 보고 점유권 봤어요. 자, 간단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등기 청구권,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자, 매수인은 채권자, 따라서 채권자가 등기 주세요 하니까 성질은 채권, 채권적 청구권. 일반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로 팔았어요. 을한테 등기 넘어갔어요. 그런데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어요.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소유권은 당연 복귀. 따라서 갑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효 등기 말소하세요. 말소 등기 청구권. 이건 소유자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물권자가 하니까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 채권자, 채권. 매도인이 말소한다. 말소가 붙으면 소유자가 거의 해요. 소유자 99%.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 등기가 되면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적법이 추정돼요. 그래서 내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당신은 적법한 소유자네요. 이게 추정되죠. 등기 원인도 적법, 절차도 적법. 자, 추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세트예요. 추정되는 사실을 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이 상대방한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추정력 인적 범위. 갑으로부터 을이 샀고 등기 박았어. 이전 등기. 모든 3자에게 다 추정력은 미쳐요. 그래서 모든 3자니까 자기 앞놈, 전소유자, 매도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미칩니다. 추정력이 모든 3자에게 미친다. 그 다음 등기는 거의 한 것 같고 이제 물권의 소멸. 물권 공통된 소멸 사유 4가지예요. 목적물이 멸실, 날라갔네요. 그 다음 혼동, 그 다음 소멸시효, 그 다음 포기합니다. 멸실, 혼동, 소멸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멸실했네요. 혼동이 일어났네요. 법 조문이 있죠. 혼동 조문. 법률 규정이에요. 소멸시효도 법 조문이 소멸시켜버립니다. 포기만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자, 따라서 포기를 하면 바로 포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니까 186조. 따라서 등기까지 해줘야 포기 효력이 생긴다. 자, 혼동이 일어났네요. 혼동은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는데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건물을 사버렸어요. 아파트를. 그러면 전세권자한테 전세권도 있고 소유권도 귀속됐어요. 자, 혼동은 한 놈한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놈한테 귀속. 이게 혼동이 일어났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소유권만 있으면 돼요. 굳이 전세권이 있을 필요 없죠. 내 집이니까. 따라서 필요 없는 제한물권을 법이 소멸시켜버려요. 필요 없는 제한물권이 소멸돼요. 이게 혼동의 법리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소멸시효. 우리 물권 강론,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권, 저당권. 물권 중 소멸시효 걸리는 놈은 용익물권밖에 없어요. 소유권은 절대성, 항구성, 영원합니다. 절대 소멸시 안 걸려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운명을 같이 하죠. 소멸시 안 걸려요.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한 절대 따로 안 날아가요.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가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돈 받을 채권이 있는 한 저당권만 따로 소멸시효로 날아가지 않아요. 결국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용익물권밖에 없어요. 용익물권. 그러니까 나중에 지역권에서 배워요. 지역권에서 소멸시효 그게 나와요. 자, 포기, 등기해라 186조 적용된 점유권 갑니다. 점유권. 점유권은 점유의 개념, 점유의 여러 가지 모습, 그 다음 점유의 승계, 점유권이 가진 힘, 효력, 세계, 일정한 점유 모습을 추정해줘요. 추정력,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제 오늘 할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의 개념에서 용어가 나옵니다. 점유 보조자. 이놈은 보조자일 뿐 점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침해도 일어나지 않겠죠. 따라 점유보호 청구권의 주체도 안 돼,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도 되지 않아요. 점유보조자는 스스로가 다 부정으로 끝나요. 안 돼, 안 돼. 이에 반해서 간접점유, 갑이 을에게 세주죠. 점유는 하지 않지만 간접으로 점유한다고 해요.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그래서 세입자, 지상전세 임차인을 현재 살고 있죠.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주인, 갑을 간접 점유자, 점유 매개관계. 간접 점유자는 단어 자체에서 점유자예요. 따라서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의 주체도 되고 본권 없는 점유자에 해당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반환 청구의 상대방도 됩니다. 자, 점유의 모습. 가장 중요한 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느냐,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느냐, 자주타주. 자, 그러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내심의 의사 아니에요. 너 어떻게 점유하게 됐니?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그걸 권원이라고 그래요.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돈 주고 산 매수인이네요. 아이고, 매수이니까 당신 집으로 알고 살았겠네요.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소유의 의사. 하지만 당신은 세사는 세입자네요. 지상전세 임차인, 세입자 점유는 당연히 내 집 아닌 거 알고 점유해요. 따라서 타주 점유예요. 이게 권원의 성질상. 자, 그러면 권원이 불분명해요. 계약서가 다 날라갔다는 얘기죠. 그때는 좋은 점유로 추정해줘요. 자주 점유로 추정해줍니다. 그러면 추정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스스로 저 자주 점유인데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너 타주잖아. 반대의 사실을 입증해서 깨야 돼요. 자, 자주 타주 받고 그 다음 본권이 없어요. 본권 없이 점유합니다. 본권 없는데 여기 두 가지가 나뉘어요. 나 소유자인데 본권이 없음에도 본권이 있다 믿고 선의 점유, 본권 없음을 알면서 악의 점유. 선의 점유하고 악의 점유는 본권이 없는 걸 전제로 본권이 없는데도 나 본권 있어요 믿고 선의 알면서 악의. 자, 다시 선의는 항상 이 선의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본권이 있다 믿은 데 대해서 과실이 있는 점유도 있을 수 있고 과실 없는 무과실 점유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선의, 악의, 선의에서 과실이 있고 선의인데 과실 없고 무과실 점유. 그다음 평화스럽게 평온 점유. 공공연 떳떳한 점유, 공연 점유. 그래서 평온 공연 세트예요. 평화롭게 점유하면 당연히 떳떳하게 점유했겠죠. 평온 공연. 반대말이 폭력, 몰래, 은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안 좋은 악의 점유, 폭력, 은비 이딴 것은 하자가 있는 점유라고 해요. 좋은 점유는 하자 없는 점유. 뭐 중요하진 않아요. 자, 점유의 승계, 법 조문이 있죠. 점유를 승계한다는 것은 필요할 때, 암놈 점유기간을 합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갑으로부터 을이 샀어요. 갑 10년 점유, 을 10년 점유. 내 점유기간 10년만 주장할 수도 있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함께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문제는 앞놈 점유까지 함께 주장할 때는 기간은 합산이 돼요. 20년 가능해. 하지만 혹시나 앞에 놈 점유자가 나쁜 점유가 있으면 이 나쁜 점유 모습으로 자기가 20년이 돼버려요. 하자도 승계한다. 그래서 함께 주장할 때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이렇게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뭐 악의 10년 이런 게 나온 적은 게 없어요. 자, 이게 점유승계. 이제 가장 중요한 점유권의 효력. 첫 번째, 일정한 점유 모습들이 추정돼요. 좋은 점유가 추정돼요. 소유의 의사 추정됩니다. 선의 점유 추정됩니다. 평온, 공연 추정돼요. 그래서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입증은 넘어간다. 자, 좋은 점유인데 추정 안 되는 놈이 있어요. 무과실.
무과실점유는 추정되지 않아요. 법조문에 없어요. 그래서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만 추정되지 무과실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선의점유라도 이걸 이합주에 뺐나? 이따 해드릴게요. 선의점유자라도 한다고 해서 했는데 빼뜨린 것 같아.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소에서 패소해요. 그러면 악의점유자로 바뀌어요. 선의인데 소유자가 제기한 본권소에서 패소하면 더 이상 선의가 아니고 이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악의점유자로 본다. 단 언제 악의점유자로 보느냐? 재판 끝난 때가 아니에요. 상대방 소유자가 나한테 소송을 제기한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로 봅니다. 악의점유. 그게 제2항이고. 자, 점유 계속이 추정돼요. 점유 계속. 전, 후, 양, 시에 이틀간 조면 사실만 인정되면 이 점유는 계속된 걸로 추정한다. 점유 계속 추정. 그 다음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걸로 추정해줘요. 자, 이때 점유물은 동산만. 그래서 동산 점유만 권리적법 추정력이 인정되지 부동산에는 이 권리적법 추정력 법조문이 적용되지 않아요.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있는 게 아니라 등기 있어요. 등기. 부동산은 등기 부등본 보고 그놈한테 소유자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권리적법 추정. 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갑 건물을 의리무단으로 점거합니다. 1년 동안 식당에서 악의점유. 위조해서 팔아제낍니다. 병, 얘는 소유자로서 1년 동안 점유합니다. 하지만 암놈 등기가 무효니까 현실적으로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은 갑. 자, 갑이 쳐들어오죠. 회복자가 소유자. 현재 점유하고 있죠. 점유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과실 문제,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문제, 과실 문제, 멸실 문제. 이렇게 단어 두 개씩 하는 거예요.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자, 과실, 월세, 사용이익이에요.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악의점유자는 과실 2천만 원 돌려줘야 돼요. 사용, 내가 살았으면 사용이익이고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 세 줬으면 받은 월세를 말해요. 선의점유자는 법이 보호해주죠.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악의점유자는 나쁜 놈이죠. 법이 보호하지 않아요. 돌려주세요. 2천만 원 사용이익 돌려주세요. 소비했는데요. 대가보상하세요. 네 잘못으로 월세를 쏟지 못했다고 대가보상하세요. 결국 악의점유자는 무조건 반환하든지 과실 반환하든지 대가로 보상하든지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자, 분레버렸어요. 철거했어요. 멸실.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가 철거해야 돼요.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했습니다. 건물값 5억을 배상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구별합니다. 단 선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 더 필요해. 선이면서 자주점유해야 돼요. 소유의 의사로. 그래서 선이면서 자주점유자라면 자주니까 내 건물로 믿고 살아왔죠. 내가 철거하는데 누가 그걸 말려요. 적법한 거예요. 따라서 선이며 자주는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이사만 가지면 돼요. 현존이익 배상. 선자는 현존이익. 하지만 도둑놈, 악의점유자 또는 세입자, 타주점유자는 함부로 철거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악의점유자 또는 타주, 소유 의사 없는 점유자는 무조건 손해 전부예요. 그래서 타주점유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손해 전부. 그래서 선자는 현존이익, 악 살짝 띄고 타는 손해 전부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10번 나왔다. 10번. 자, 비용 문제. 비용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보일러 수리비, 보존비, 필요비.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서 시가가 5억에서 6억으로 증가했죠. 이익이 일어났죠. 유익비. 자,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 주세요. 유익비, 시가 상승했어요. 공사비 5천, 증가액 1억. 둘 중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이놈은 본권이 없기 때문에 본권 없는 놈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이 선택하는 거예요. 회복자가. 그럼 낮은 금액 선택하겠죠? 그래서 회복자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군요. 가장 중요한 거, 선악 구별하지 않아요. 도둑놈도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악의의 점유자도 비용 상환 청구 인정됩니다. 이유는 비용은 실비 개념이에요. 실비. 그래서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상환 청구 인정됩니다. 필요비 유익비. 여기까지 했나? 상환기간 허여 했나요? 했구나. 유익비에서만 나와요. 5천만 원이 저 없는데요. 법원으로 달려갑니다. 마음 좋은 판사 만나면 6개월 뒤 갚으세요.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 필요비에서 아주 중요한 거,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어요. 2천만 안 들어도 된다겠죠? 그러면 필요비는 달라하지 마세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쯤은 당신이 감수하시고 굳이 달라하지 마세요.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아주 중요해요. 자,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여기까지 했죠? 자, 이제 점유보호 청구 갑니다. 제가 방금 한 게 딱 15분 걸렸어요. 들렸다면 복습을 열심히 하신 거고,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게 들리면 문제가 보여요. 아셨죠? 열심히 하면 돼요.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점유보호 청구권 241페이지 있죠? 241페이지에 마지막 목차인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교재가 없죠? 물권법 일반의 물권적 청구권 부분을 참조한다. 그럼 참조 가야지 뭐 글로. 자, 적어놨어요. 182페이지. 182페이지로 갑니다. 182페이지. 물권적 청구권의 교재가 여기 있네요. 182페이지. 찾았어요? 자,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 종류,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점유권에 이 규정이 있어요. 왼쪽 하나, 오른쪽 2개. 그죠? 명문에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조문이 있어요. 법조문 3개인데 첫 번째가 반환, 두 번째가 방해 제거, 그 다음 방해 예방. 조문은 3개예요. 시험은 이것만 나와요. 반환. 자, 반환 법조문 봅니다. 왼쪽 첫 번째 204조 점유의 횟수 이것만 나와요. 오른쪽은 거의 안 나와요. 방해 배제 예방은 자체 1항 봅니다.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한 때에는 내 가방을 도둑놈이 훔쳐갔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점유자니까 점유권이 침해됐죠. 따라서 점유권에 기해서 내 가방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반환 및 손해배상도 있죠. 손해배상 청구.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침탈은 불법행위예요. 도둑놈이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문은 손해배상이 있지만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냥 여기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시험은 손해배상은 거의 잘 안 나오고 반환 청구만 나와요. 자, 제2항 봅니다. 전항의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뭔 말일까요?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 승계인은 산 놈을 말해요. 매수인을 말해요. 그럼 도둑놈도 산 병을 말해요. 의리 도둑놈, 이놈은 병. 그러나 이 승계인, 도둑놈 을로부터 산 병 승계인이 악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사할 수 있다. 좀 이따 이제 해석해 드릴게요. 일단 읽습니다. 제3항. 제1항의 반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세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들어가요.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판례 이제 한두 개 하고. 자, 봅니다. 반환 청구권 이 세 개를 외웁니다. 첫 번째, 침탈당했을 것. 침탈당했을 것. 갑이 점유하고 있는 가방을 을이란 놈이 도둑놈이 가방을 훔쳐갔죠. 그럼 점유가 이쪽으로 왔겠죠. 훔쳐갔으니까. 그러면 지 가방이라고 해봐요. 그럼 갑은 이 가방에 대해서 본권으로서 소유권도 있고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점유권도 있어요. 그러면 도둑놈이 내 가방을 훔쳐갔을 때 나는 돌려받아야겠죠. 통상 99% 소유권으로 돌려받아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소유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점유권 공부하고 있어요. 점유권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점유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점유권 내기에서 돌려받으려면 침탈당해야 돼요. 침탈. 지금까지 도둑놈이 훔쳐가듯이 침탈당해야 돼요. 이 침탈이라는 게 뭐냐? 지 의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뺏기는 걸 말해요. 침탈의 의미. 내 의사에 반해 빼앗기는 경우 이게 침탈이고 도둑당한 게 전형적인 예예요. 자, 그러면 침탈이 아닌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못해요. 점유권으로는. 소유권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소유권은 혹시 기억나요? 소유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돌려줘야 한다. 본권만 없으면 이놈이 침탈했든 침탈이 아니든 무조건 나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점유권에 대한 반환만큼은 제한이 들어가요. 침탈당했을 때만 점유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침탈당했을 것 외우시고, 두 번째,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달라고 못해요.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이 뭐냐? 도둑놈, 침탈자죠. 이 침탈자가 팔아요. 가방을 병한테 팔아요. 그러면 매매로 산 병은 매수인이죠. 얘가 가방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놈은 도둑놈이 나 도둑질한 물건인데 살래 해요? 아니면 지 것인 것처럼 팔아요? 지 것인 것처럼 팔죠. 대부분 중고장터에 올리겠죠. 선이에요. 선이. 그래서 대부분 99% 도둑놈 침탈자로부터 산 병은 선이에요. 자, 우리 특별승계인이라는 용어, 특정승계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포괄승계, 특정승계. 콕 집어서 가방이 넘어왔죠. 이걸 특정승계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상속은 아버지 모든 재산권이 쑥 포괄적으로 넘어와요. 특정승계, 포괄승계. 그중 정을 우리 법은 또 별로 잘 써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승계인은 매수인을 생각하세요. 매수인, 특정승계인 매수인, 포괄승계인 상속인. 그런데 이놈이 이게 작물인지 몰랐다면 선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갑은 돌려달라 할 수는 없어요. 이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에요. 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본권만큼 강한 물권적 청구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선이라면 침탈자로부터 산 놈이 선이 몰랐다면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엎어요. 선이가 아닌 이놈이 작물인지를 알고 샀어.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라면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항상 선이한테 못하면 엎어야 돼요. 악의의 특별승계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3자가 선의의 특별승계인이라면 그대로 외워야 돼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제척기간이 나와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자, 이런 걸 제척기간 그래요. 제척기간은 말이 되게 어렵죠? 제척. 반드시 이 기간을 준수해야 돼요. 만약 1년이 넘었다 그러면 이 권리는 사라져버려요. 반환 청구권이 사라져버려요. 반드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돼요. 행사.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앞으로 많이 봐요. 언제로부터
6개월 내에 하세요? 1년 내에 하세요? 3년 내에 하세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 제척기간이에요. 자, 그럼 이 세 개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침탈당했을 것, 선의의 특별승계인은 안 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하세요. 자, 이게 법조문. 여기서 대법원 판례를 하나 할게요. 아니야, 일단 이걸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법조문에 침탈, 1항에는 침탈 밑줄 하시고, 반환은 당연히 밑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항은, 다시 이렇게 2항을,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승계인이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라면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 앞에 선의를 적어버립니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제. 선의의 특별, 선의를 적어버려요. 조문에, 조문도 읽어봐야 되니까.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악이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세요. 밑줄. 자, 그러면 이제 내용 가요. 점유 보호 청구권은 점유자가 해야겠죠? 그래서 청구권자는 현재의 점유자예요. 자, 간접 점유자 됩니다. 하지만 점유 보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하나. 자, 간접 점유자도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행사할 수 있다. 밑줄, 간접 점유. 하지만 점유 보조자는 인정되지 않죠? 그거예요. 여기 별 3개 왔어요.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가 되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이 권리 행사 못 해요. 점유자가 아니니까 별 3개. 자, 상대방 갑니다. 상대방에서는 2번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자, 침탈자한테 돌려줘 하겠고,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은 을이 죽어버렸어요. 도둑놈이. 그럼 포괄승계인은 누구? 항상 상속인이에요. 한번 봐봐요. 자, 을이 도둑놈인데 이놈이 망. 그러면 상속을 받아요. 상속. 그럼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이 상속인이죠. 상속인은 항상 을 다시로 적어요. 항상 같은 놈이에요. 항상 같은 놈. 점유권도 상속이 돼요.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이 상속이 돼요. 따라서 앞으로 포괄승계인 나오면 그놈은 제가 다시로 적는 이유가 있어요. 을이에요. 을. 이놈이에요. 한 몸이에요. 상속인은 아버지랑 독립이 안 돼요. 같은 놈으로 치고 법에서는. 그래서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은 침탈자하고 똑같아요. 상속인은. 당연히 아들한테 내가 방 줘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놈. 그래서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은 거기 상속인 적으시고, 상속인은 선악불문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 상속인은 선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야. 침탈자야. 침탈자. 그래서 앞으로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은 침탈자다. 아들은 아버지다. 이렇게. 을 다시는 다시를 떼어요. 침탈자 을입니다. 그 다음 침탈자로부터 샀는데 악의 특별승계인. 이놈한테는 행사할 수 있다. 결국 도둑놈 도둑놈 아들, 그 다음 악의 병한테는 달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거기 밑줄. 결국 이걸 외워요.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법조문 2항이에요. 그 뒤는 이제 하지 마시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요건으로 가요. 3번. 그러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은 할 수 없다. 거기에 별 3개 들어가시고, 별 3개 들어가시고. 자, 요건. 침탈당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3번에 1번. 침탈의 의미. 점유자의, 자, 의사에 반해 빼앗긴 경우. 밑줄만 하세요. 침탈은 내 의사에 반해 뺏긴 경우, 절도, 도둑질 당한 거죠. 자, 일단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제척기간 나오죠? 1번, 동그라미 1번. 밑줄 그대로.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세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본 게 법조문이에요. 대법원 판례 딱 하나 합니다. 왼쪽 3번에 1번. 여기 봐봐요. 설명부터 들어봐요. 을이 도둑
찌를 해간 게 아니라 갑을 사기쳤어요. 을이 갑을 사기쳐서 가방을 샀어요. 아주 싸게.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샀어요. 사기당해서 점유를 넘겨줬어.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을, 점유권에게 한 반환청구. 점유권에게 한 반환청구 들어가요. 자, 사기로 넘겨준 갑이 점유권에게 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사기로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없어요. 이유, 항상 이유를 알아야지. 왜? 사기는 침탈이 아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왜 못하느냐? 사기는 뺏긴 게 아니죠? 사기는 침탈당한 게 아니야. 사기는 내가 사기당해서 스스로 넘겨줬죠. 빼앗긴 게 아니지. 이게 4번 나왔어요. 4번. 사기로 넘겨준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없다. 이유를 외워요. 사기는 침탈이 아니니까. 그래서 침탈당했을 걸 이걸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거기 봐봐요.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있죠? 사기의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행사할 수 없다. 자, 여기가 별세개란 얘기야. 그래서 침탈 당했을 거 그걸 외우고 사기로 가야 돼요. 왜 사기의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거기다 적어. 괄호 열고 닫아 여백에. 이거 적어. 침탈이 아니니까. 침탈 X니까. 항상 이유 통해서 외워요. 이유 통해서. 사기 당한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가 점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침탈당했을 것 이거 외우고 결국 외울 게 이거예요. 침탈당했을 것. 그래서 사기당한 거야? 너는 침탈이 아니네. 안 돼. 이렇게 훈련하고.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못합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선의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 안 돼. 외워야 돼요. 이거 법점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하세요. 이것도 하나 해버릴게. 이 기간 제척기간인데 출소기간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원래 제척기간은 1년 안에 야 내 가방 돌려줘. 전화하면 돼요. 그러면 기간 준수된 거예요. 전화만 하면 돼. 일상생활에서 소송까지 제기 안 해도 돼요. 이게 모든 제척기간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점유권만큼은 권리를 보호 안 해준다겠어요. 그래서 출소가 뭘까요? 소송이에요. 출소, 소송 제기. 즉 1년 안에 소장까지 접수시켜야 돼요. 소송까지 제기해야 이 기간을 준수한 거예요. 만약에 소송을 1년 안에 내 가방 내놔 전화로 찾아가서 근데 1년이 딱 지났어. 소멸해버려요. 무슨 얘기가요? 소송까지 제기해야 준수된 거예요. 소장 접수시켜야 돼. 1년 안에. 이걸 출소기간이라고 해요. 자, 오른쪽 봐요.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밑줄. 이것도 한 2번 나왔어요. 출소기간이다. 출소는 소송 소자예요. 나갈 출. 소송까지 1년 안에 제기해라. 출소기간이다 하면 맞는 지문. 이런 거 흘러가요. 이런 거 어려운데 장난치지는 않아요. 그냥 맞는 지문 출소기간.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 밑에 있죠? 이걸 출소기간이에요. 모든 제척기간 중 소송까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됩니다. 한 거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왜 그러느냐? 점유권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 점유권은 도둑놈한테도 인정해주죠. 점유하고만 있기만 하면. 따라서 폭넓게 보호해줘요. 조금 덜 보호해줘요. 좀 덜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상대방한테 점유가 가면 1년 정도 지나면 이놈한테 점유가 또 확립되는 거예요.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보호가 돼요. 그래서 가급적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범위를 줄여버립니다.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이런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침탈 안 당해도 되고요. 소원이 뭐가 있어? 절대적 무효인데 다 찾아오고요. 기간이 어디 있어? 소멸시효도 걸리지 않아요. 즉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엄청난 제한을 두죠. 뺏겨야 돼요. 사기 안 돼요. 점유권으로는. 소유권으로 하면 돼요. 대신 점유권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침탈당했을 것 선의 3자에게는 안 돼. 그냥 선의 특별승계는 안 돼. 외워야 돼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 세 개 법조문을 외우고 판례. 사기? 안 돼. 점유율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야. 이유? 침탈이 아니네. 이렇게 딱. 침탈이 아니네. 이걸 외우라는 얘기. 이걸 항상. 이유를 외워요. 뿌리를 외우라 그랬어요. 뿌리.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자, 오른쪽 방해 제거. 그 다음은 방해 예방이 있죠? 방해 예방. 방해 예방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제1항 볼게요. 3번이에요. 오른쪽 양가로 3번. 방해 예방 청구권. 자, 점유자가 점유에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죠? 그때는 예방조치 좀 해주세요. 또는 손해배상 담보 주세요. 또는에 동그라미. 여기는 또는 밖에 안 나와요. 한 번 나왔어. 30년 한 번. 예방과 함께 이렇게 장난쳤어요. 함께가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예방조치 또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또는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위에 방해 제거.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 조문 제1항.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방해 제거해 주세요. 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해 주세요. 청구할 수 있던 말이 돼요. 제2항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라. 1년 안에 행사해라. 자, 3항 공사로 인해서 점유 방해를 받았네요. 공사로, 옆집 공사로 내 점유가 방해됐다는 얘기요. 자, 그러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는데 시점 제한이 있어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옆집 공사가 이미 완성돼 버렸네요. 이때는 방해 제거 청구하지 못한다. 자, 30년 동안 이 조문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하지 마시라. 그 밑에 예방 또는 그것만 한 번 나왔어. 그 다음에 줄곧 뭐가 나냐? 왼쪽만 나와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냥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 하지 말란 얘기요. 안 해도 돼요. 왼쪽만 반환 청구만 나오면 얘놈만 나와. 얘놈만. 특히 사기 4번이니까 나왔어. 4번. 자 밑에 4번 오른쪽 4번 전문만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지 않은 점은 이것도 30년에 한 번 나왔어요. 자, 봅니다. 점유의소와 본권의소의 관계. 제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하고 본권, 소유권 같은 본권에 기인한 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일까? 아이고, 법 좀 이러기 어려워요. 자, 봐봐요. 일단 또 2항도 볼게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아하. 엄청나게 어려운 주문이에요. 설명드릴게요. 제1항 갑은 소유권도 있고 이 가방에 대한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어요. 그러면 갑은 선택을 할 수 있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로 들어갈지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로 들어갈지. 즉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본권에 관한 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본권에 기인한 소송이에요. 자, 이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로 들어갔는데 져버렸어. 그러면 두 번째 소송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즉 어느 한 놈 했다고 상대방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전혀 따로 놀아요.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소유권으로 해서 졌어. 그러면 점유권으로 두 번째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도 되고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 제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자,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보면 별로 안 중요한 건데 해야 되나?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은 본권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여기서 하죠. 갑이 을을 찾아왔어. 야, 도둑놈. 내 가방 내놔. 안 주니까 가지고 와버렸어요. 도둑놈한테 내 가방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도둑놈 발견했어. 다음날 가가지고
가방 가지고 와요, 안 와요? 오지. 도둑놈이 안 준다고 그냥 올 거요? 자, 가지고 왔어. 아니, 근데 도둑놈이 소송을 거네? 소송을 걸었어요. 소장이 날라왔어, 한 달 후에. 뭐지? 보니까 이놈이, 도둑놈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점유권에 대한, 얘가 점유하고 있었죠? 하루 점유했어, 하루. 점유권에 대한 반환 소송 들어온 거예요. 자, 법원에 갔습니다. 소송이 걸리면 일단 가야 돼요. 갑이 그런 거야. 판사님, 이 자식 도둑놈이에요. 제가 제 가방 가지고 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빨리 기각해 주세요. 당연히 갑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이겨요. 을이 이겨요. 갑은 을에게 가방 반환하라. 얘가 승소해요. 도둑놈이 승소해. 왜 그러느냐? 얘는 점유권이 있었죠. 하루 점유했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이놈이 점유자였는지, 침탈 당했는지, 1년 안에 했는지, 점유물 반환 청구 요건만 심사해요. 이놈이 소유자인지는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이놈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점유자 맞죠? 침탈 당했죠? 얘 의사에 반해서 준이 갖고 갔으니까 침탈 당했죠? 이것도 없죠? 바로 했죠? 1년 안에 했죠? 그러면 얘가 승소한다는 얘기예요. 즉,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에서 갑이 소유자죠? 본권. 얘가 소유자란 이유로 얘 청구를 날려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판이에요. 웃기죠? 아, 웃겨. 이게 바로 제2항이에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에서는 본권, 소유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 얘기가 얘가 소유자라고 해서 얘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날려버리지 못한다. 얘가 승소한다는 얘기예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점유권으로만 보는 거지 네가 소유자란 사실, 이건 재판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법이에요. 좀 이상하지만. 대신 이런 게 있어요. 실제 소송에서는 갑은 반소를 제기해요. 고생시켜. 얘가 소송이 들어오면 얘는 다시 그 소송 내에서 판사님, 저는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소송 제기할게요. 그렇게 반대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본권이 이겨요. 결국은 안 져요. 단지 그 소송을 제기해야 돼. 반소라고 해요. 반소. 그리고 몰라도 시험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근데 만약 변호사를 안 썼어. 그럼 지는 거야. 반소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을 이놈이 이겨요. 반소를 제기해야 돼. 그럼 소유권이 이겨, 점유권을. 그래서 얘는 본권 없으니까 이 항이 금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제1항. 흘러가는 식으로 30년에 한 번씩 나와서 한 번씩. 자,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하고 본권에 기인한 소송은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세트예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우리 어디선가 들어봤어.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자, 발송한 후, 편지 발송한 후 내가 사망했어요.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나는 죽었지만 내가 보낸 의사표시 편지는 다음날 상대방에 도착하면 이상 없이 효력 발생한다. 이 법조문이 발송 후 사망,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법조문이에요. 이제 기억나죠? 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단어가 뜨면, 문장이 뜨면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우리 법조문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시험 지문에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문장이 뜨죠? 무조건 맞는 지문이야. X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몰라. 하지만 영향 안 미친다. 그럼 맞는 지문. 이게 팁이에요. 팁. 세트.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하고 본권시는 서로서로 따로 논다 그래요. 따로 논다. 그 다음에 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은 점유권으로만 재판하는 거지 얘가 소유자라는 본권 이런 거 재판 대상이 아니다. 본권 이유로 재판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안 봐도 돼요. 자, 다 필요 없어요. 전문만 이해하면 돼요. 밑에는 다음 페이지에 곧이 그건 해당 전세권 파트에서 하면 되고 여기에 할 필요 없어요. 됐어요.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점유권을 마쳤어요. 소유권 갑니다. 소유권으로 쭉 가봐요.
소유권. 다시 와야죠. 242페이지네요. 242페이지. 자, 소유권은 목차만 쓰고 쉴게요. 소유권은 우리가 지금 점유권, 물권 강론에서 점유권, 소유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소유권 할 거예요. 소유권은 우리가 뭘 배우느냐? 첫 번째 상린 관계를 배워요. 상린 관계. 서로상 이웃린이에요. 이웃. 서로상 이웃린. 즉 이웃 부동산 소유자와 간의 상호 관계예요. 서로 잘 도와가면서 사세요. 이웃집 사람하고 잘 도와가며 싸우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세요. 이게 상린 관계라고 해요. 그다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유가 있어요. 민법이 법률 규정으로 민법이 소유권을 먹여줘요. 그래서 법률 민법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사유가 있어요. 법이 소유권을 줘요. 보통 우리 소유권은 매매로 사죠. 법률 행위를 통해 소유권 취득할 텐데 법률 행위, 법률 규정, 그 법률 규정, 우리 민법 규정으로 소유권 주는 게 있어요. 제목만 적을게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유실물은 습득한다고 해요. 무주물, 무주, 주인 없는 물건. 주인 없는 물건 찜 해버리면 돼요. 선점. 먼저 점 찍었다 이거예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 우산 잃어버리죠? 습득했다.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물은 발견했다고 그래요. 매장물 발견. 그 다음 첨부제도란 게 있어요. 이거 다 민법 규정이에요. 첨부제도. 제목만 볼 거예요. 첨부는 부동산 부합, 혼화, 가공. 첨부제도에는 부합, 혼화, 가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건 부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제목은 지금 기초단계니까 알려주고 앞으로 용어는 안 해요. 3월부터는 선점, 습득, 발견, 혼화, 가공 이딴 거 안 해요. 단어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만. 법 규정에 따라 무주물은 선점하면 소유권 먹어요. 이게 뭐냐? 무주물하면 물고기 생각하세요. 우리 낚시하죠. 물고기는 주인이 있어,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잡은 놈이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주물은 선점한 놈이 소유권 먹어요. 단 부동산은 예외야. 동산, 물고기, 동산만 움직이는 놈만 선점 대상이 되고 부동산은 주인이 없다. 무주,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가 돼요. 무주의 부동산은 내가 선점, 거기 산다고 해서 선점했다고 해서 소유권 먹는 게 아니고 주인 없으면 무조건 국가.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안 돼요. 국유. 이것만 좀 이것만 시험 나 2번.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그다음에 유실물은 줍죠? 습득. 매장물은 발견해요. 그러면 소유권 먹어요. 일정한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유실물은 가다가 100만 원을 주워버렸어. 아니다. 크게 놀아. 1억을 주었다고 해. 1억. 택시를 탔는데 봉투가 있었는데 뭐 1억이 들어있다. 유실물이에요. 유실물. 자, 습득했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택시기사도 없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경찰서로 가져가요? 내 집으로 가져가요? 1억짜리를 주었다. 길거리에 주었다. 길거리. 내 집으로 가져간다. 자, 그러면 안 되고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해봐요. 유실물 습득하면 경찰서 가져가면 공고를 해요. 잃어버린 사람 나오세요. 6개월 안에 안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먹어요. 그게 유실물 습득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6개월 기간, 6개월. 뭐 그렇게 시험 나오지 않아요? 자, 매장물은 남의 땅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을 발견했겠죠.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가 땅을 파다가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다? 노란 배추. 노란 배추가 뭐예요? 5만 원짜리지. 뭉텅이 수십억 발견했어요. 이게 매장물 발견이에요. 그러면
발견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발견한 자가. 단 이건 공고하고 1년. 상식. 법에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매장물은 100억을 5만 원짜리 발견했다. 공고 띄웁니다. 공고하고 1년 안에 주인 안 나타나면 내게 돼요. 단 이게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하고 절반씩 먹어요. 절반씩. 이게 매장물 발견이나 소유권 취득. 그래서 무주물은 선점하고 유실물은 습득하고 매장물은 발견이에요. 그러면 호나 가공 얘들이 왜 안 나오느냐? 다 동산이에요. 동산. 동산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만 한 거고. 하지만 부합은 부동산 부합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부합만 나와요. 이거 이제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 법률 규정 가장 중요하죠. 취득시효. 결국 우리 시험은 취득시효하고 부합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취득시효도 우리 민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 먹여줘요. 마지막으로 공동소유. 나 단독 소유가 아니라 같이 소유,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초공유란 게 있어요. 공유, 합유, 초공유. 이중시험에 나오는 건 90% 공유예요, 공유. 결국 소유권에서 우리가 배울 게 상린관계하고 결국 정리하면 상린관계하고 취득 시효하고 부동산 부합하고 공동소유 중 공유 이 네 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상린관계 순서상 취득 시효 부합 공유.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공유가 가장 중요해요. 공유는 공동소유 파트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어요. 물론 10년에 한 2번은 합유가 좀 나오긴 해요. 공동소유가 한 번도 안 쉬어요. 특히 공유, 두 번째 취득시효. 어차피 소유권에서는 취득시효 공유를 잡아야 돼요. 취득시효 공유. 그 다음에 상린관계도 2,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부합도 3, 4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소유권 파트에서는 취득시효 공유 잡고 상린관계 부합 이렇게 4개를 잡으면 돼. 이제 나머지는 안 해요. 동산이라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10분간 쉬고 내용으로 갈게요.